새벽 5시 30분 알람 시계의 날카로운 소리가 원룸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김소연은 잠든 지 채 4시간도 되지 않은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26살 지방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취직한 지 석 달째였지만 아직도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작은 거울 앞에서 피곤에 찌든 얼굴을 바라보며 소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향 부모님은 서울 대형 병원에 취직했다며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병원의 위계 질서는 상상 이상으로 엄격했고 선배들의 시선은 늘 날카로웠습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하면 벌써 새벽 6시 30분. 간호사복으로 갈아입고 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연은 늘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실수하지 말자. 혼나지 말자.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많고 업무는 복잡했으며 무엇보다 같은 신입이지만 서울대 간호학과 출신인 박재민의 견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소연 씨, 또 차트 정리가 늦었네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역시 지방대는 다르긴 다른가 봐요. 재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연의 출신을 거론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과장해서 퍼뜨리고 선배들 앞에서는 마치 자신이 소연보다 훨씬 우수한 간호사인 양 행동했습니다. 같은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소연은 그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될 테니까요. 그런 소연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병원 구석 약국에서 묵묵히 약재를 정리하는 노인 약사였습니다. 그는 항상 소박한 흰 가운을 입고 낡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동산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그냥 약사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소연이 처음 그를 본 것은 출근 첫날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소연에게 그는 친절하게 병동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마주칠 때마다 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짧은 조언을 건넸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호흡을 먼저 고르세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환자들을 보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간병의 기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잔잔했고 눈빛은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의 이름도 나이도 어떤 사람인지도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그 짧은 조언들이 힘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식당에서 재민과 몇몇 동기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약사 할아버지 좀 이상하지 않아? 약사치고는 의료진들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맞아. 가끔 의사들도 그분한테 뭔가 물어보던데. 이상하긴 해.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 예전에 다른 일 하셨던 분일 수도 있고. 소연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조언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굳이 깊이 알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오후 근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연은 종종 약국 앞을 지나곤 했습니다.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조용히 약품을 정리하는 노인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병원이라는 거대하고 차가운 기계 속에서 유일하게 인간적인 온기를 간직한 존재 같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가끔 소연이 인사를 건네면 그는 항상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소연 간호사님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래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소연의 안부를 걱정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서 소연은 조금씩 업무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민의 견제는 계속되었고 선배들의 압박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과연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가장 클 때 노인 약사의 존재는 소연에게 닭과 같았습니다. 거센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는 배를 붙잡아주는 든든한 단말입니다. 그의 따뜻한 시선과 지혜로운 조언은 소연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소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온화한 노인이 얼마나 큰 상처와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은 유독 응급실이 어수선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된 비가 도로를 미끄럽게 만들었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정신없이 환자들의 접수를 받고 차트를 정리하며 뛰어다녔습니다. 간호사복은 이미 땀에 젖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지만 정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경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출혈량도 상당했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 준비를 지시했고 소연은 환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모든 것이 급박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혈액형을 입력하는 순간 소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환자의 보호자가 급하게 말한 A형을 AB형으로 잘못 입력한 것입니다. 너무 작은 실수였지만 그 작은 차이가 곧 큰 재앙을 불러올 뻔했습니다. 수술실로 옮겨진 환자는 곧바로 수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 직전 마지막 확인 과정에서 혈액형 불일치가 발견되어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수간호사 김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선배 간호사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혈액형 확인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간호사 일을 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만약 수혈이 시작됐다면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뒤섞이며 소연을 압박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은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재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지방대 출신이라 수준이 다르네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대형 병원에서 일해요? 재민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소연에 대해 품고 있던 의구심들이 일순간에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걱정했어요. 경쟁률 높은 서울병원에 지방대 출신이 들어오는 게 이상했거든요. 실력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함과 수치심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실력이 부족한 것일까? 과연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 변명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실수를 한 것은 자신이었으니까요.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뻔한 것도 사실이었고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 거예요. 수간호사의 마지막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때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조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연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징계, 그리고 최악의 경우 해고까지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진 후 소연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개인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실수하지? 정말 내가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걸까? 고향에 있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서울 대형 병원에서 일한다며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 용돈을 보내주려고 했던 어머니, 그분들께 어떤 얼굴로 이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10분 정도 울고 나서 소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눈을 차가운 물로 식히고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직 근무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하루는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고 재민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소연은 더욱 조심스럽게 일했지만 그럴수록 더 위축되고 실수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소연은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오늘 하루가 악몽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나가는 길에 소연은 우연히 약국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환한 불빛 아래서 이동산 약사가 조용히 약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약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온화한 존재감만으로도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사 할아버지는 소연의 표정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빨간 눈과 굳어진 얼굴을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하루였나 보군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도 더 부드러웠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아픈 감정들이었습니다. 간혹 이런 날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고 자신이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것 같은 날 말입니다. 이동산의 말에 소연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마치 그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답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소연은 처음으로 그날 하루 중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느꼈습니다. 이 온화한 노인의 말 한마디가 무너져가던 마음에 작은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이 조용한 약사가 얼마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소연은 여전히 전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평소보다 더 따가웠고 재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말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실수 안 하시겠죠? 재민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씩 웃었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반박할 엄두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경 응급실에 또 다른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실려온 70대 노인 환자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입니다. 즉시 심폐소생술 준비.
응급의학과 과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환자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혈압은 떨어지고 맥박은 불규칙해졌습니다. 의사들은 각종 약물을 투여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반응이 없지? 담당 의사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서 있던 이동산 약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의 복용 약물을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디곡신을 복용하고 있다면 현재 투여하신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노인 약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젊은 전공의가 다소 무례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약사분이 응급처치에 대해 뭘 아신다고. 하지만 담당 교수는 이동산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환자의 보호자에게 확인해 보니 정말로 환자는 심장병으로 디곡신을 장기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가 심장약을 드시고 계세요. 의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디곡신과 방금 투여한 약물 사이에 심각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 해독제를 준비해 응급실이 다시 바빠졌습니다.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진 후 환자의 상태는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응급실에 다시 평정이 찾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동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언이 아니었다면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약사님,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담당 교수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동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랜 경험이죠. 약물 상호작용은 한때 제가 많이 다뤘던 분야입니다. 한때요? 예전에 응급의학을 했었거든요. 응급실 전체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많은 간호사 한 분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동산 교수님이세요? 20년 전 이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이동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아까 무례하게 굴던 젊은 전공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소연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온화한 약사 할아버지가 예전에 의사였다고? 그것도 응급의학과 교수였다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재민이 또다시 소연을 겨냥한 말을 던진 것입니다. 어제 혈액형 실수도 그렇고 역시 지방대 출신은 기본기가 부족한 것 같네요. 재민은 분위기가 바뀐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소연을 깎아내렸습니다. 어제의 일을 다시 꺼내며 사람들 앞에서 소연을 부끄럽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동산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실수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동산의 말에 모든 사람이 집중했습니다. 특히 재민의 얼굴에서는 조롱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혈액형 확인은 반드시 2명이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명의 간호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찼습니다. 30년간 응급의학을 해온 사람의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더구나 신입 간호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면서 실수를 탓하는 것은 의료진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민이 끼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실수? 이동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0년간 응급의학을 전공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응급 상황에서의 실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신입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응급실 전체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동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산은 재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출신 학교로 동료를 판단하고 비하하는 것은 의료진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환자 앞에서는 서울대든 지방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를 향한 마음과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뿐입니다. 재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소연 간호사. 이동산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실수를 통해 배우려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자질입니다. 출신이 어디든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환자를 향한 진심입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산은 재민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재민 간호사, 당신도 분명 실력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료를 깎아내리는 것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료진의 자세입니다. 재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 출신인 이동산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간호사 김미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동산 교수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때 제가 신입 간호사였을 때 김수간호사님 잘 지내셨군요. 이동산이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그 열정적인 신입이 이렇게 훌륭한 수간호사가 되셨네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까지 소연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동산이 응급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실수가 발생했을 때 개인을 탓하기보다는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료진의 모습이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민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은 이동산에게 다가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정말 힘들었는데 괜찮습니다. 이동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의료진은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만드느냐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동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지난 석 달간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당신은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기술은 충분히 늘 수 있어요. 소연은 처음으로 며칠 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약국으로 오세요. 이동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약사이지만 후배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은 처음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미는 더 이상 소연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색하게나마 필요한 업무 협조는 해주었습니다. 퇴근길 소연은 약국 앞을 지났습니다. 여전히 환한 불빛 아래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 이동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셔. 소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전 응급의학과 교수였지만 지금은 조용히 약사로 일하며 후배들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격려해주는 그런 분. 그런데 소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왜 그런 훌륭한 의사가 약사로 일하고 있는지, 그의 과거에 어떤 아픈 사연이 숨어 있는지를,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될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소연의 병원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고 재민도 예전 같은 노골적인 비아냥은 삼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동산 교수의 인정을 받은 후배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궁금증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응급의학과 교수가 왜 약사로 일하고 있을까? 그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일주일 후 어느 오후 소연은 용기를 내어 약국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고 약국에는 이동산만 조용히 있었습니다. 교수님,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동산은 손에 들고 있던 약병을 내려놓고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죠. 무엇이든 편하게 말씀하세요. 교수님께서 예전에 응급의학과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무례한 질문이 아니라면 왜 지금은? 소연의 말꼬리가 흐려졌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동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소연은 약국 한쪽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동산도 맞은편에 앉으며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이 병원에서 가장 바쁘고 자신감 넘치는 응급의학과 교수였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컸고 젊은 의사들에게 존경받는 선배이기도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동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인 듯 했습니다. 10살 된 여자아이가 교통사고로 실려왔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뇌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오진을 했습니다. 단순한 복부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귀가 조치를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비장 파열이었고 그 아이는 집에 돌아간 지 몇 시간 만에 뇌출혈로.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동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다시 실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그 작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했어요. 약국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은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사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운이 없었나 봅니다라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이동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조금만 더 의심했다면, 그 아이는 지금도 살아있을 텐데, 소연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토록 훌륭한 의사가 약사로 일하고 있는지를.
그 후로 저는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매번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혹시 또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결국 응급의학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약사로? 처음에는 의학에서 완전히 손을 떼려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의학이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래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서도 의료진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이동사는 주변의 약품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약사라면 뒤에서 조용히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의사들에게 약물에 대한 조언을 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면서도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은 여전히 훌륭한 의사세요. 며칠 전에도 환자를 구하셨잖아요. 소연의 말에 이동산이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에요. 그저 과거의 경험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실수했을 때도, 재민이가 저를 괴롭힐 때도. 이동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생각나거든요.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지만 서툴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가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교수님, 그리고 이동산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작은 속죄이기도 해요. 다른 젊은 의료진들이 좌절하지 않고 계속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연은 이동산의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을 끝없이 책망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의사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훌륭한 의사세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소연의 말에 이동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연 씨. 당신 같은 후배가 있어서 제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날 이후 소연은 이동산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친절한 약사 할아버지가 아니라 깊은 상처를 안고도 여전히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의료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연 자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환자를 향한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진의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국을 나서면서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교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이동산의 그림자 속에서 소연은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이제 병원에서 가장 신뢰받는 신입 간호사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산 교수의 따뜻한 지도와 격려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은 그녀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실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환자들을 향한 진심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경 응급실에 젊은 남성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상태였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구토를 하고 있어 뇌진탕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CT 촬영 준비하고 신경외과에 연락해. 담당 의사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소연은 침착하게 환자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며 기본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긴장해서 손이 떨렸을 테지만 이제는 차분하게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CT 촬영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동공 반응도 이상해졌습니다. 응급수술 준비. 신경외과 교수가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환자의 보호자가 중요한 정보를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어요. 심장 부정맥 때문에. 의료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환자의 뇌출혈 수술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연이 기억해낸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동산 교수와 나눈 대화에서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비타민 K 투여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혈액 희석제의 효과를 중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경외과 교수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가 어떻게 그걸?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연 간호사 말이 맞습니다. 이동산이 약국에서 나와 응급실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와파린 복용 환자의 응급수술 전에는 비타민 K와 신선 동결혈장 투여가 필요합니다. 의사들이 급히 처치를 시작했고 덕분에 환자는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이동산은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했어요.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고 적절한 순간에 용기 있게 말한 건 당신의 몫입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이동산과 함께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연 씨, 이동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이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훌륭한 간호사가 되었어요. 더 이상 제 그림자 뒤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실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의사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세요? 이동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는 것을. 그럼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순간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동산에게 받은 도움만큼 자신도 그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둘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멘토와 멘티의 관계였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동산이 다시 응급의학과로 복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소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준 용기 덕분이에요. 이동산이 답했습니다. 완벽한 의사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최선을 다하는 의사가 되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복귀 첫날, 이동산은 다시 응급실에 섰습니다. 20년 전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대신 더 깊은 이해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첫 환자는 교통사고로 실려온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동산의 손이 잠시 떨렸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더 진실되고 따뜻했습니다. 소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이동산처럼 다른 후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는 것.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환자를 향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이 되는 것. 그날 밤 소연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멘토가 다시 의사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내 자신만의 빛을 가진 간호사가 될 것이다. 이동산 교수님이 그랬듯이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싶다. 병원은 여전히 바빴고 실수와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연에게는 두려움 대신 용기가, 절망 대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의료인이 되기 위한 긴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 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료인의 길이라는 것을. 의사의 그림자에서 시작된 소연의 이야기는 이제 그녀만의 빛나는 여정으로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그림자가 되어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써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